자,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무엇보다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입니다.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을 담고 있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학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 구성된 이 요소별로 또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시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출제 빈도가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그려진 출제 빈도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제1편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. 이 부동산학 총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. 거의 5% 이하 수준으로 치우쳐서 나옵니다. 거의 뭐 한 문제 정도, 많이 나오면 두 문제입니다. 그래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개념과 또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하고 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리고 부동산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만이 제2편과 3편 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 용어의 이 이해 또 내용의 이해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실제 출제는 이 부동산학 강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이 강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적게는 5%에서 높게는 거의 20%에 가까운 거의 19%, 18.8%까지 나올 정도로 이 강론의 비중이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편에 보시면 이 강론에 보시면 먼저 여러분이 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경제론, 수요 공급 이론에서 시작해서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죠, 그죠? 거의 11%가 나오고 있죠. 거의 40문제 중에서 거의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, 부동산 시장론은 상대적으로 문제 수가 적습니다.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한 2문제 정도, 그래서 5.5% 정도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있죠.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또 문제 수는 거의 부동산 시장론과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. 시장 수준과 똑같고, 그리고 부동산 정책론, 이 부동산 정책론은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이 5장과 6장 이 두 개에 비하면은 2배 수준이다. 즉 10%에 가깝게 나옵니다. 그래서 거의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 어쩌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실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와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거의 7문제 이상, 거의 8문제 수준이죠. 그죠? 19% 정도, 20%에 가깝게 출제되고 있습니다. 단일 항목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금융론도 11% 정도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도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죠. 그죠?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12%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5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이 2편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편은 부동산 감정평가론 부분인데, 의외로, 그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런 부분에서 실제 많이 출제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강론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존 수준, 기존에 계속 출제되던 수준,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고 있는 기초이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한 문제 이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그 다음에
부동산의 가치 이론 있지 않습니까? 이 가치 이론에 대해서는 거의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,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감정평가 쪽에서는 이 감정평가 3방식,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, 이 수익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,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법에 의해서 이런 이 각각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좀 더 출제가 될 것으로 봤지만 예전 수준으로서 거의 한 문제 수준에 치우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강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. 집중적으로 강론 부분을 공략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쪽에서는 주로 감정평가 3방식 쪽으로 접근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총론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개념, 그리고 그 부동산의 분류 쪽에다가 비중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? 바로 이 부동산 투자론 부분입니다. 강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강론 부분을 아주 중요시해야 됩니다. 강론 부분을 중요시하되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론입니다.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요?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과학입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은 부동산 종합응용 사회과학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고, 또 개발한 이후에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야 되겠죠. 그래서 개발 및 관리 파트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어쨌든 내 돈으로만 다 못하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타인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이낸싱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 파트가 다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의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학습하셔야 되고, 또 이런 공급이라든가 수요와 관련된 그 이론을 파악해야만이 내가 부동산을 공급했을 때, 개발해서 공급했을 때, 또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요를 했을 때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,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 이론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경제론 파트를 많이 학습하셔야 되고, 그 다음 감정평가 쪽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에 대한 부분이 거의 3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에도 비중을 두어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20회에서 29회, 즉 10회에 거쳐서 시험이 진행된 출제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계론의 구성과 그 다음에 출제 비중,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와 함께 살펴보았고, 또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경록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. 무엇보다도 교재 선정도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 교재 선정에 있어서는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, 또 시험이 출제됐을 때 정답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또 단기 완성을 통해서는 부동산학개론의 기본 내용들을 갖다가 총망라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, 시험장에 갔을 때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
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? 각 파트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용어들,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내리고 또 그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 경록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기본서부와 또 동영상 강의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일단 정독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이 강의, 즉 동영상 강의를 최대한 반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포스트잇 같은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확실히 구분하셔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걸 나중에 미뤘다가는 시험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이 모르는 부분은 빨리 정독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한 후에 시간이 많은 초반부에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된 공식을 여러분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또 문제도 풀어보고 또 공식을 이용해서 대응을 시켜봐야 됩니다. 그 응용력을 키워야 되겠죠. 그래야만이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경록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저자 교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은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어떠한 학습보다도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